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 갤럽이란 여론조사 회사가 매주 금요일 날 숫자를 내놓는데 관련된 얘기 해보겠고요. 탈당이라니요. 자, 2년차 대통령에게 탈당 얘기를 언급한 거는 전무후무한 일 같은데 현재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숫자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에서 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또 떨어졌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이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네. 지난주에 또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지난주에 43에서 네. 42%로 떨어져 1%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적 평가는 48%가 유지가 됐는데 네.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성원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권 1년 4개월 만에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진 역전 현상이 처음 나타났던 것이 지난주인데, 자, 이재명 차장, 청와대 출입 기자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숫자 보면요, 청와대 핵심 참모들, 정물 안에 있는 분들 걱정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걱정이 많겠죠. 네. 정말 저게 슬픈 숫자죠. 네. 숫자고 사실 그러니까 3월 이때까지만 해도 막 70%를 넘었었고, 네. 그리고 뭐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일 때만 해도 네. 그 청와대 참모들은 이 지지율 지키는 게 더 힘든데라면서 막 한박수음을 쳤던 게 제 엊그제 같은데요. 네. 네. 벌써 그게 한 3달 만에, 4달 만에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지율 역전됐고, 또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지지율을 다시 만회할 네.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로서요. 해결책이랄까, 반전 카드랄까,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해서 뭐가 없는 겁니까? 마땅히 없죠, 현재로서는. 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경제가 살아나는 것, 민생 경제가 살아나면서 어떤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텐데 네. 당장 경기가 막 살아날 일도 없는 거니와 또 특히나 이제 남북 문제에서 많은 돌파구를 찾았지만 지금 사실 북한 문제도 네. 그렇게 순탄치 않기 때문에 당장 어떤 반전 카드가 없는 게 가장 답답할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거든요. 꼭 이래야만 했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쨌건 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걸까요? 어쨌건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빈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게 의견을 많이 내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균환 전 의원, 오늘 아침 회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을 언급했습니다. 그 아침 회의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반대편은 외면하고 있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 운영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가면 새누리당에 밀려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떠세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네. 뭐 아플 수도 있지만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정균환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 세월호 전국을 거치면서 네. 오히려 세월호 인적 쇄신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다. 결국 네. 남은 것은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는 것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네. 그런 것 말고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 포인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특히나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네.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좀 야당과 소통 채널을 좀 많이 복원하지 않겠느냐, 물밑 접촉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야당에서 저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야당을 네. 다독이지 않고는 지금 네. 전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야당과 어떤 좀 물밑 접촉을 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면서도 전혀 한마디가 없었죠.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희극이다, 뭐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뭐 막 어제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탈당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요, 정치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정당을 떠난다는 것, 결국 본인이 원했건 아니면 그 정당에서 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건 간에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인데, 자, 정균환 최고위원이 사실은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치부 처음 왔던 2002년, 12년 전인데,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 원내 총무였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했어요. 예. 아마 자신에게는 12년 전 아주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탈당했잖아요. 한 사람 그렇습니다. 빼놓고. 예. 과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으면 과연 탈당을 하게 되는 건지. 뭐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네. 이제 탈당을 했었죠. 네. 전부 다 5년 차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IMF 경제위기가 임박하자 어떤 본인이 먼저 선제로 탈당을 했었고요. 네. 김대중 전 화면에 나온 대통령도- 것은 노태우 대통령인데 1992년 YS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탈당하는 아마 저 모습 같네요. 뭔가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는 예. 그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이틀 전 관건 선거 의혹 사건으로 이제 부분 개각을 요구하니까 네. 92년 대선에 앞서 9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격으로 민자당을 탈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지금 새천년 민주당, 당시 박상천, 한화갑 이런 분들이 있는데 2002년에 이제 새 아들이 구속되면서 결국 친노 쪽에서 오히려 탈당을 요구했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결국 탈당합니다. 지금 탈당계가 나오네요. 지금 탈당했던 그 문서가요. 네, 자, 2002년 5월 달, 자,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그 언저리에 세 아들이 잇따라 이제 구속되니까 민심이 완전히 떠났거든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도죠. 네. 김한길 지금 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열린우리당으로 가면서 이제 선도 탈당을 하죠. 선도 네. 탈당을 하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유일하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았었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 나름 네. 배려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MB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박근혜 후보가 내 선거에 부담되니 떠나주십시오 하면 나갈 수도 있었던 거란 그렇죠. 얘기네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네. 대선 후보가 결국은 그 5년차로 갈수록 정권이라는 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득표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선 후보 쪽이 다 미래 권력 쪽에서 나가라 그러면 현재 권력 입장에서는 사실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늘 이제 많은 탈당들이 결국은 미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탈당 얘기를 하지 않았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탈당 얘기를 듣고 있으니 네. 약간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2년차 중반에 뭐 탈당하라가 아니라 탈당을 준비해라, 새누리당을 떠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빨라도 너무 빠르지만 어쨌건 청와대로서 보통 기분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저 말에 누군가 국민들이 코웃음 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숙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유임이 결정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일 만에 유임 결정이 난 정홍원 국무총리 오늘 첫 두 번째 임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첫날 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점검하겠습니다.